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30페이지에 있는 1-3절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파이썬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데요. 내용이 조금 많고 사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와서 같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 입력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실행해 두고 오늘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위에 메뉴에서 터미널 누르고 새 터미널 눌러주신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실행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용어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은 영어로 expression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영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식이란 어떠한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273이라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표현식이 되고요. 273 더하기 10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28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식입니다. 파이썬에는 숫자 이외에도 문자열도 있는데요. 따옴표를 사용해서 어떠한 글자를 감싸게 되면 문자열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문자열이라는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식, 뒤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3번 곱해준다고 해도 3번 곱해서 출력되는 이것도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표현식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모든 값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표현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컴퓨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값도 있는데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한 값을 만들어낸다면 하나의 표현식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문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표현식이 하나 이상 모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말인데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문장이 됩니다. 어떠한 코드든 실행을 해서 실행이 되면 우린 그걸 문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서 우리가 10 더하기 1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코드는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도 실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따라서 하나의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냥 플러스 연산자 하나 쓰고 실행하게 되면 오류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류가 떴다는 것은 저 플러스라는 것 연산자 하나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문장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영어 단어로 sentence가 아니라 statement입니다. 이게 처음에 번역될 때 약간 잘못되었다는 말이 많은데요. 일단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니까 문장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문장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스테이트먼트란 선언할 수 있는 구문을 의미를 합니다. 선언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를 하는데 이 플러스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고 실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의 최소 단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문장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실행이 되면 모두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설명했던 표현식과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단어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이고, 두 번째는 연산자이고, 세 번째는 식별자이고, 마지막으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30이라든지 이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연산자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식별자는 일종의 단어이고 단어 중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단어입니다. 키워드는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의 창시자가 정의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의 대표적인 예는 31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31페이지, 32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딱 보게 되면 이걸 다 어떻게 외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전용 에디터에서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if라든지 false라든지 true라든지 and라든지 as라든지 assault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색이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창시자분께서 처음부터 정의를 하고 선점을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간단한 구분이라서 조금씩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중에 true와 false는
이건 자료에도 속하는 녀석이 되고요. 키워드 중에 and라든지 all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에도 속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간단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입력했을 때 색이 좀 이상하게 뜨고 보라색 또는 초록색으로 뜨고 뭔가 창시자가 정의한 요 키워드라는 단어는 이후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뭐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음 강의부터 계속해서 알아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남은 내용은 이제 식별자가 됩니다. 식별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주로 변수 또는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일단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창시자분께서 선점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어서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허용이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며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뭐 간단한 규칙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용 가능한 단어와 사용 불가능한 단어를 보면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알파, 알파10, 밑줄 알파 뭐 요걸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 섞어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라든지 273 알파라든지 중간에 띄어쓰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식별자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래 나오는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어떠한 단어를 만들게 되는 게 식별자인데 이 단어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get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send 데이터라든지 하는 식별자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식별자들은 중간에 띄어쓰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그냥 오류뿐입니다. 그냥 단어 두 개를 띄어써서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뭐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로도 썼지만 이렇게 썼다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글자를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스입니다. 일단 캐멀 케이스는 낙타의 등처럼 올록볼록하다고 하여서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연결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get 데이터라면 get 데이터라고 대문자로 만들고 공백을 제거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get 데이터로 만들고 sen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와 D를 대문자로 만든 뒤에 띄어쓰기를 제거를 해서 send 데이터라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이 앞글자를 소문자로 쓰냐 아니면 대문자로 쓰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분이 나뉘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앞글자가 소문자인 캐멀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무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때 이 띄어쓰기 사이를 이렇게 밑줄로 연결을 하는 언더바로 연결을 하는 것을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밑줄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무슨 뱀 같다고 하여서 이러한 형태로 부르는 것이고요. 뭐 get 데이터도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낙타의 등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캐멀 케이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간 이유는 앞으로 코드를 살펴보실 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걔가 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식별자가 딱 있는데 캐멀 케이스로 되어 있다. 즉 뭐 get 데이터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 파이썬에서 이 녀석은 100% 클래스입니다. 이어서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뒤에 괄호가 있다. 예를 들어 프린트하고 뒤에 괄호가 있다면 이 녀석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괄호가 없이 그냥 뭐 파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그냥 100%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썬은 이 함수와 변수의 경계가 약간 애매한 언어이기 때문에 앞에 100%라는 글자를 붙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개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꼭 뇌에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 장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굵은 글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1번 프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파이썬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캐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 그건 100%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프린트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으며 뒤에 괄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트도 소문자로 시작하고 뒤에 괄호 붙어 있으니까 함수. 셀렉트는 뭐 앞에 뭐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소문자로 시작하고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함수. 파이라는 거랑 이라는 것은 뭐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일단 스네이크 케이스의 일종일 거고 뒤에 괄호가 없으니까 변수일 겁니다. 이어서 클래스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A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이 녀석이 한 글자로 구성된 단어라고 해도 파이썬 내에서는 캐멀 케이지로 적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뷰티풀 스프라고 되어 있는 녀석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스프가 대문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캐멀 케이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 녀석은 뒤에 괄호가 있고 이런 거 구분해서 뭐 상관이 없이 처음부터 캐멀 케이지니까 클래스로 구분이 돼서 저 뷰티풀 스프라는 것은 클래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해설은 책에 나오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녀석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고 뭐 미래에 개발하는 나라든지 아니면 같이 개발하는 다른 팀원이 보고서 설명을 그냥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샵 기호로 시작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 샵을 입력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주석이 됩니다. 주석은 초록색 글씨로 표시가 되며 뭐 앞에 뭐가 있어도 이 샵이 시작한 부분부터 주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문자열로 감싸고 안에다가 샵을 넣은 건데요. 일단 초록색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석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주석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산자 자료, 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같은 거고 자료는 리터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값이면 그게 자료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강의에서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용어 정리를 아셔야지 내가 코드를 읽을 때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남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네이크 케이지와 캐멀 케이지를 연습해보는 것은 유튜브 아래쪽에다가 간단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쟁고라는 요 코드의 소스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코드 중간 딱 펴고서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거나 요 패스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변수일 거고,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뒤에 괄호 붙어 있으니까 함수일 거고, 뭐 케이스로 친다면 스네이크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 getAttr이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 만들어진 녀석 같지만 일단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스네이크 케이스고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입니다. 모듈이라는 녀석은 뒤에 괄호 안 붙어 있고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스네이크 케이지의 변수 되겠고요. 뭐 파일 네임은 그냥 일단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색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improperly configured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C도 대문자로 연결이 되어서 단어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캐멀 케이지이며 이 녀석은 그냥 딱 봐도 클래스의 이름일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 구분 방법을 아시면 코드를 보았을 때 뭐가 뭐고 뭐가 뭐라는 것을 그냥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어떠한 단어가 어디에 넣을 수 있는 단어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 방법을 모르고 접근을 하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구분 방법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강의 한 번 본다고 이게 다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구분 방법을 대충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프린트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한 단어이니까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겠고 함수겠구나, 아니면 뭐 이후에 살펴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시면서 저게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 녀석이구나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